안녕하세요. 독일문학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10분 요약해 보겠습니다. 데미안은 이렇게 8챕터로 나누어집니다. 소설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 세계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의 세상, 하나는 악의 세상으로요. 이 두 세계가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다는 점에서 싱클레어는 기이함을 느낍니다. 그걸 증명한 인물이 바로 하녀 리나입니다. 그녀는 저녁 기도 때 노래를 부르며 선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싱클레어의 집 밖에서는 이웃 아낙네와 다투며 악의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싱클레어는 자신 또한 두 세계에 속한다 생각합니다. 밝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가는 곳은 어두운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싱클레어는 일부러 공립학교 아이들과 어울립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악명이 높은 프란츠 크로머의 마음에 들려고 도둑질을 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크로머는 그것을 빌미로 싱클레어를 협박하며 돈을 뜯어냅니다. 싱클레어는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털어놓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의 세계를 벗어나 영원히 악의 세계로 빠져버릴까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하는 싱클레어 앞에 나타난 게 전학생 막스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보다 상급생이며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소년입니다. 데미안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며 싱클레어와 친해집니다. 카인과 아벨은 카인이 질투심에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신은 카인을 추방하고 대신 카인의 표식을 줍니다. 그것은 추방된 카인이 해를 입지 않게 지켜주는 표식입니다. 그러나 데미안은 카인과 아벨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카인은 힘이 세며 그런 카인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그를 내쫓고 카인의 표식도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말에 혼란에 빠지며 그의 꿈을 꿉니다. 그런 와중에도 크로머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크로머에게 협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마주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조언을 해주고 크로머는 그날 이후로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데미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눈치챈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물어보지만 그는 야만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다며 웃고 정확한 대답 없이 가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간 싱클레어는 가족들에게 모든 걸 고해합니다. 싱클레어는 다시 아벨이 되었고 아벨을 포기하며 카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혹적인 데미안을 멀리하게 됩니다. 크로머와의 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을 마주합니다. 다시 만난 두 소녀는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집니다. 성서와 집, 부모님, 모든 것에 혼란을 느낀 싱클레어는 집과 떨어진 김나지움으로 진학하길 결심합니다. 김나지움에 간 싱클레어는 학업에 흥미를 잃고 술에 빠져 삽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데미안에게 증오와 그리움을 느끼던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와 말을 섞는 대신 그녀의 초상화를 광적으로 그립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초상화의 주인공이 그녀가 아닌 데미안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데미안을 만나 그에게 충고를 들었던 일을 기억해냅니다. 그날 밤 싱클레어는 고향집 현관문에 붙여진 문장과 데미안의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싱클레어는 그 문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은 큰 알을 깨고 나오려는 매의 모양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고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답장을 받게 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낙사스. 싱클레어는 암낙사스에 대한 의문을 우연히 수업 시간에 풀게 됩니다. 그것은 신과 악마의 결합이며 신이기도 악마이기도 한 존재였습니다. 싱클레어는 꿈에서 환상의 여인을 보게 되며 그 여인을 통해 꿈속의 암낙사스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배회하던 싱클레어는 오르간 연주를 하는 피스토리우스를 만납니다. 그와의 대화 주제는 우연히도 암락시스였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나 난로를 보며 토론을 나눴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스승이자 친구였지만 암락시스와 관련된 가르침에 의문을 가지고 결국 비판을 하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이 그에게 상처를 줬음을 깨닫고 사과를 하지만
오히려 피스토리우스는 그것을 인정하며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와 결별 후 데미안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보내려다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던 싱클레어는 대학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방학 중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집을 찾았지만 이미 그들은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싱클레어에게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의 사진을 건넵니다. 사진을 본 싱클레어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꿈에서 봤던 여인이 데미안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싱클레어는 그녀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지만 그 여행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싱클레어는 공장식 수업에 실망하고 길을 걷다 우연히 데미안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재회였지만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황홀함을 느끼고 둘은 매 그림에 대해 대화합니다. 그 후로 싱클레어는 그 집을 자주 드나들며 그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바 부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눈치챈 에바 부인은 진지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은 사랑이 아닌 싱클레어의 일방적인 마음이며 나중에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죽은 듯 웅크려 있는 데미안을 발견합니다. 놀란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달려가지만 그녀도 피곤한 기색으로 그를 집에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구름 속에서 거대한 새의 형상을 목격합니다. 몇 시간 후 찾아온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본 큰 새는 우연이 아닌 운명이며 자신과 에바 부인도 느꼈던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는 징표라고 말을 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동원령이 내리면 자신은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미안이 군으로 돌아간 후 싱클레어도 뒤이어 참전합니다. 보초를 서던 싱클레어는 알과 세계에 관한 생각을 하던 중 폭격을 당합니다. 눈을 뜬 싱클레어는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바로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데미안은 이별의 말을 건네며 싱클레어에게 가볍게 입을 맞춥니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떠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어쩌면 다시 한번 필요로 할 거야. 크로머에 맞서든 혹은 그 밖의 일이든 뭐든.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이제 나는 그렇게 거칠게 말을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 못해. 그럴 때 넌 네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듣겠니? 잠에서 깬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있던 자리를 찾지만 그곳에는 다른 병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데미안과 닮아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사라졌고 이제 싱클레어가 곧 데미안인 셈이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싱클레어는 새입니다.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새. 그는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라 성과 악이 나누어져 있는 이분법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싱클레어가 알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세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 알에서 나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벗고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카오스, 즉 암락사스에 가까워집니다. 알에서 나오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난 이후로 학업을 소홀히 하며 내내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승인 피스토리우스를 뛰어넘으며 알에서 나온 싱클레어는 진정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언제나 자신보다 뛰어났던 데미안과 전쟁 중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별의 과정에서 데미안은 내가 필요하면 이제 부르지 말고 네 안에서 나를 찾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두 번째 스승인 데미안과 이별하며 싱클레어가 완전히 이상적인 자아를 갖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성장했듯이 우리도 이 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독일 문학이었습니다.